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백악관이 지적한 가운데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다녀온 흔적을 남긴 이 유조선이 이번엔 중국 앞바다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유조선 안산 1호가 보입니다. 위치 정보 신호가 발신된 지점은 중국 닝보 저우산 앞바다. 안산 1호는 3,000톤, 약 2만 5천 배럴의 유류를 선적할 수 있는 중소형 유조선입니다. 안산 1호는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중국 본토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잠깐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안산 1호는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뱃머리를 중국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는 안산 1호의 목적지가 중국 항구이거나 중국 영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10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AIS 위치 정보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1호의 수상한 항적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안산 1호를 포함한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인 안산 1호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만 5천 배럴의 유류를 실을 수 있는 안산 1호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두 차례 운항한 흔적을 남겨 이 유조선으로만 최대 5만 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건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7년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n and North Korean commercial ports, Russia could sustain these shipments indefinitely. BOE는 중국 정부의 안산 1호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최대 정부 안보 협력 기구인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트레이시 뉴엘 미국 대표부 부대사 대행이 북한인 러시아에 공짜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엘 부대사 대행은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상설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재료 또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 같은 무기 이전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무기와 물자 조달을 위해 러시아가 구축한 북한 등과의 네트워크가 영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이 중국 내 친이란 비국가 행위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문에 관련 사안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활동들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비확산 도군의 모든 범위의 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의 값비싼 수입 차량들이 포착되고 있는 데 대해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벤츠는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또 포착되자 북한과 사업을 하지 않으며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지난달 26일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방문길에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러시아산 아우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호위하는 경호 차량들은 일본 도요타사의 대형 고급 SUV 차량인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와 미국 포드사의 대형 승합차 트랜짓,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고급 SUV 및 구형 세단 등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호위 행렬에 이같이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운송수단 반입 금지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BOA의 관련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의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막고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외국 고가 차량 행렬은 지난 2월 지방 건설 착공식 이동 때도 포착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벤츠사는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또다시 포착된 데 대해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츠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3일 BOA에 벤츠는 북한과 어떤 사업도 하지 않으며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금수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위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래 관계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지난달 29일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새로 포착된 데 대해 제재와 수출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BOA에 밝혔었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으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의 해당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는 북한이 인빈서블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이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2일 B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을 관련 당국에 통보해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사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IP, 즉 인터넷 규약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인빈서블의 작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빈서블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초 주문 내역에 맞춘 새로운 작화가 북한 서버에 올라왔다면서 2016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외주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바운드는 우리는 북한 회사 또는 그 어떤 관련 단체와도 협력하지 않으며 북한 회사가 우리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 관련 요청도 승인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8로스는 북한 서버에서 인빈서블 외에도 미국 HBO 맥스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한우 기적의 아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화도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북한 대표부에 북한 관련 소송법원 문건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외국 주권면제법에 따른 국무부 의무에 근거해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에 대한 문건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 측 반응 등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VOA는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이 공개한 문건을 인용해 최근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이 외교문서인 공안을 이용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인의 소송 문건을 전달했고 이후 서기관실이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 상속인 등의 대북 소송에 대한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2021년 북한의 23억 달러 배상 책임을 명시한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최종 판결문과 의견서 등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했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둥이라면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진실 추구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전 세계 언론인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할 것이고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들에게 제재 부과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행정적 조치를 몇 주 안에 승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계속 허위 정보와 선전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든 국가의 언론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변함없는 미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들이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내 질서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 내 해상연합훈련 등 4개국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억제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난달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4개국이 처음 실시했던 해양협력 활동과 같은 훈련은 각국 군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한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추가 개방된 가자지구 북부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반입될 예정이던 구호물자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가 공격에 연루된 3명을 체포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가자지구로 들어간 구호물자들이 하마스에 의해 탈취돼 유엔이 이를 회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하마스는 이 같은 행동을 분명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2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출입 거래를 중단하며 이는 모든 상품들을 망라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 대한 방해받지 않고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새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물자 공중 투하 작전 동참 제안을 이스라엘 정부가 거부하자 지난달 이스라엘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독재자가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익 또 국제무역 협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튀르키예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무역은 지난해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영 선전 매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포함한 자국 정보기술 IT 업체와 협력해 외국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캔버라의 싱크탱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 기관들이 쇼핑이나 게임 앱 등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외국 사용자를 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히고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보기관과 중국 기업 간의 관계도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미국에서 다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서멘사 호프만 전 수석 분석가는 중국 정부는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기업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한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보고서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국가항공청국은 3일 오후 5시 27분 하이난성 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탑재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발사 약 37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달로 향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창어 6호가 달 궤도에 도달하기까지는 4일에서 5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초에 달 뒤편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한 뒤 토양과 암석 시료 등을 채취하는 등 약 2달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달 뒤편의 시료 채취 후 복귀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창어 6호가 임무를 완수할 경우 달 뒤편의 환경과 물질 구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직접적 증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 발사된 창어 4호는 중국의 첫 번째 무인 달 착륙으로 기록됐으며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인류가 44년 만에 달에서 시료를 가져온 사례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